여러분, 이런 상황 상상해보세요. 겨울 산행을 갔어요. 날씨가 좋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해요. 바람도 세게 불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요. 몸이 떨려요. 처음에는 좀 춥다 싶었는데 점점 심해져요. 손발이 감각이 없어요. 생각도 제대로 안 되고 말도 어눌해져요. 동행한 친구가 이상해요. 괜찮아, 좀만 가면 돼 하는데 비틀거려요.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래져요. 이건 저체온증이에요.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은 하얗게 변해서 감각이 없어요. 동상이고요. 이 두 가지는 겨울철 야외 활동에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저체온증과 동상에 대해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증상 인식부터 응급처치, 예방법까지. 이거 알아두시면 위급한 순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철 반드시 알아야 할 저체온증과 동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제 친구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친구는 등산을 좋아해요. 겨울 산행도 자주 가죠. 작년 1월이었어요. 친구가 지리산 등산을 갔어요. 일기예보에는 맑음이었는데 산 위에서 갑자기 날씨가 변했대요.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고요. 친구는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등산복도 입고 장갑도 끼고. 하지만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옷이 젖었어요. 땀과 눈 때문에요. 하산하는데 점점 몸이 떨렸대요. 처음에는 좀 춥네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떨림이 심해졌어요. 손발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해도 잘 안 움직여졌어요. 그리고 머리가 멍해졌대요. 생각이 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동행한 사람이 얼굴색이 안 좋다고 했는데도 괜찮아 하고 계속 걸었대요. 다행히 산장이 가까이 있었어요. 산장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하고 뜨거운 차를 마시고 젖은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대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봤는데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감각도 없고 천천히 녹이고 마사지하고.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됐어요. 하지만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저체온증이 뭔지, 동상이 뭔지 그때 제대로 알게 됐어. 저체온증이 뭐냐면요. 체온이 정상보다 낮아진 상태예요.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은 36.5에서 37.5도예요. 이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저체온증이에요.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느려져요. 심장, 뇌, 근육 모두요. 심하면 생명이 위험해져요. 저체온증은 3단계로 나뉘어요. 경증 저체온증은 체온이 32에서 35도예요. 몸이 심하게 떨려요. 손이 제대로 안 움직여요. 말이 조금 어눌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의식은 있어요. 중등 저체온증은 체온이 28도에서 32도예요. 떨림이 멈춰요. 왜냐하면 몸에 에너지가 없어서 떨 수도 없거든요. 의식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심하게 떨어져요. 비틀거리고 말이 안 나와요. 중증 저체온증은 체온이 28도 이하예요. 의식이 없어요.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불규칙해져요. 호흡도 느려져요. 생명이 위험한 상태예요. 저체온증의 증상을 자세히 볼게요. 초기에는 몸이 떨려요. 심하게요. 이건 몸이 열을 만들려고 근육을 떨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방어 기전이죠. 손발이 차가워져요. 몸은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려고 사지로 가는 혈액을 줄여요. 그래서 손발이 먼저 차가워지는 거예요.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파래져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요. 말이 어눌해져요. 혀와 입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생각이 느려져요. 판단력이 떨어지고 혼란스러워요.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해요. 더 심해지면 떨림이 멈춰요. 이건 좋아진 게 아니에요. 몸에 에너지가 없어서 떨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의식이 흐려지고 비틀거리고 결국 쓰러져요. 심박수와 호흡이 느려져요. 맥박을 잡기 힘들 정도로요. 의식을 잃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저체온증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젖은 옷을 벗겨요. 젖은 옷은 체온을 빼앗아 가요.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세요. 바람을 막아요. 바람이 불면 체온이 더 빨리 떨어져요. 실내로 들어가거나 바람막이를 쳐요. 담요나 침낭으로 감싸요. 특히 머리를 꼭 감싸세요. 머리로 열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해요. 의식이 있다면요. 뜨거운 차, 따뜻한 물이 좋아요. 단, 술은 절대 안 돼요. 술은 오히려 체온을 떨어뜨려요. 몸을 천천히 데워요. 급하게 데우면 안 돼요.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난로에 바로 갖다 대면 위험해요.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가슴, 배, 목,
겨드랑이처럼 몸의 중심부를 먼저 데워요. 손발은 나중에요. 핫팩이 있다면 겨드랑이, 사타구니, 목 옆에 대세요.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움직이지 않게 해요. 움직이면 차가운 피가 심장으로 가서 위험해질 수 있어요. 중등도 이상이면 즉시 119를 부르고 병원으로 가야 해요. 체온을 재봐서 32도 이하거나 떨림이 멈췄거나 의식이 흐리면 응급이에요. 이제 동상에 대해 볼게요. 동상은 피부와 조직이 얼어버린 상태예요. 주로 손가락, 발가락, 귀, 코, 뺨처럼 끝부분에 생겨요. 영하의 날씨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 조직에 물이 얼어요. 그러면 세포가 손상되고 혈액순환도 안 돼요. 동상도 단계가 있어요. 동창은 가벼운 단계예요. 피부가 빨갛고 따끔거리고 부어요. 녹으면 가려워요. 조직 손상은 없어요. 표재성 동상은 피부 표면이 얼었어요. 피부가 하얗거나 회색빛이에요. 단단하지만 안쪽은 아직 부드러워요. 녹으면 물집이 생겨요. 신부 동상은 깊은 조직까지 얼었어요. 피부가 하얗거나 파랗거나 검게 변해요. 단단하고 감각이 없어요. 녹으면 큰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검게 변해요. 조직이 죽을 수 있어요. 동상의 증상을 볼게요. 처음에는 차갑고 따끔거려요. 그러다가 감각이 없어져요. 느낌이 안 와요. 피부색이 변해요. 처음에는 빨갛다가 하얗게 변하고 더 심하면 회색이나 파랗게 변해요. 피부가 단단해져요. 만져보면 딱딱해요. 녹으면 아파요. 심하게요. 따끔거리고 쑤시고 타는 듯한 느낌이에요. 물집이 생겨요. 맑은 물집이거나 피가 섞인 물집이에요. 심하면 피부가 검게 변해요. 조직이 죽은 거예요. 동상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추위에 노출되지 않게 해요. 실내로 들어가세요. 젖은 옷과 장갑, 양말을 벗겨요. 그리고 녹여야 해요. 하지만 방법이 중요해요. 미지근한 물에 담가요. 37도에서 40도 정도요.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20분에서 30분 정도 담그세요. 물 온도를 계속 확인하세요. 뜨면 따뜻한 물을 추가하세요. 녹을 때 정말 아파요. 심하게요. 하지만 참아야 해요. 피부가 분홍빛으로 돌아오고 부드러워지면 됐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문지르지 마세요. 조직이 더 손상돼요. 불이나 난로에 직접 대지 마세요. 화상 입을 수 있어요. 뜨거운 물에 담그지 마세요. 얼었다 녹였다 반복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나빠요. 조직 손상이 더 심해져요. 물집을 터뜨리지 마세요. 감염될 수 있어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혈액순환을 더 나쁘게 만들어요. 동상이 녹으면 깨끗한 거즈로 감싸세요. 손가락이나 발가락 사이에 거즈를 끼워서 서로 붙지 않게 하세요. 신부 동상이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해요. 피부가 검게 변했거나 물집이 크거나 감각이 돌아오지 않으면 응급실로 가세요. 저체온증과 동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옷을 여러 겹 입으세요. 속옷, 중간옷, 겉옷. 이렇게 레이어링하는 게 중요해요. 공기층이 단열 역할을 해요. 둘째, 방수가 되는 겉옷을 입으세요. 젖으면 체온이 빠르게 떨어져요. 셋째, 머리를 꼭 덮으세요. 모자를 쓰세요. 체온의 40%가 머리로 빠져나가요. 넷째, 장갑과 양말을 꼭 신으세요. 두툼한 거로요. 손발이 가장 먼저 얼거든요. 다섯째, 젖은 옷은 바로 갈아입으세요. 땀에 젖었든 눈에 젖었든 젖은 옷은 위험해요. 여섯째, 바람을 막으세요.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가 확 떨어져요. 바람막이를 입으세요. 일곱째, 움직이세요. 가만히 있으면 체온이 떨어져요. 계속 움직이면서 몸을 데우세요. 여덟째, 따뜻한 음료를 마시세요. 보온병에 뜨거운 차를 가지고 다니세요. 아홉째, 술을 마시지 마세요. 술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체온을 빠르게 빼앗아가요. 10번째, 날씨를 확인하세요. 영하 날씨에 바람까지 불면 정말 위험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11번째, 혼자 다니지 마세요. 여럿이 함께 다니면 서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12번째, 비상용품을 챙기세요. 담요, 핫팩, 여벌옷, 방수비닐을 배낭에 넣으세요. 특히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이와 노인은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요. 더 조심해야 해요. 당뇨병, 심장병,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사람도 위험해요. 술을 마신 사람도 위험해요. 판단력이 떨어지고 추위를 못 느껴요. 노숙자분들도 정말 위험해요. 겨울마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친구는 그 일 이후로 겨울 등산할 때 정말 조심해요. 날씨 확인 철저히 하고 옷 여벌 챙기고 핫팩 여러 개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몸 상태를 잘 관찰한대요.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떨림이 시작되거나 생각이 느려지면 바로 하산하거나 산장으로 간대요.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산은 언제든 다시 갈 수 있어. 하지만 생명은 한 번뿐이야. 무리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 여러분, 저체온증과 동상은 생각보다 쉽게 올 수 있어요. 겨울 등산할 때, 스키장 갈 때, 낚시할 때,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 오래 기다릴 때도요. 증상을 잘 알아두세요. 저체온증은 떨림, 어눌한 말투, 판단력 저하, 비틀거림. 심하면 떨림이 멈추고 의식을 잃어요. 동상은 감각 없어지고 피부가 하얗게 변하고 단단해져요. 응급처치를 알아두세요. 저체온증은 젖은 옷 벗기고 바람 맞고 담요로 감싸고 따뜻한 음료 마시게 하고 천천히 데워요. 동상은 미지근한 물에 담가서 녹여요. 문지르거나 뜨거운 물 쓰면 안 돼요. 예방이 최선이에요. 옷 여러 겹 입고 방수겉옷 입고 모자 쓰고 장갑 끼고 젖은 옷 바로 갈아입고 따뜻한 음료 마시고 날씨 확인하고 무리하지 마세요. 이번 겨울 야외 활동하실 때 꼭 조심하세요. 저체온증과 동상은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면 큰 문제 없이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늦으면 손가락을 잃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겨울철 야외 활동 안전하게 즐기세요. 준비 철저히 하시고 몸 상태 잘 관찰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지내세요.